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매일 독서 긍정 학원 98일째입니다. 방금 전에요. 98일째 외치면서 기분이 갑자기 설레졌어요. 왜? 이틀 뒤에 드디어 세 자리예요. 100일째. 100일째에서 이제 1000일째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 이 책인데요. 이 책 되게 얇습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 나폴레온 힐은 그 성공 철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은 얼마 전에 제가 브이로그 올렸는데 동해를 여행을 갔다가 동해시 삼척시랑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산 책이에요. 편의점 앞에 책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눈에 띄어서, 오늘은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바와 같이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나폴레온 힐의 책이니까 나폴레온 힐이 얘기한 두려움에 관한 그 얘기를 하겠지만,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비트겐슈타인이 두려움에 대해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위대한 분의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부분이 있고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나폴레온 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얘기해 볼게요. 나폴레온 힐과 비트겐슈타인의 공통점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롭다. 인생에서 가장 인간을 옥죄는 것 중에 가장 극상에 있는 게 두려움이다라고 그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폴레온 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두려움보다 더 파괴적인 감정은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자신과 세계에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 내면, 그리고 세계, 외부 세계, 외면, 내면과 외면을 다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의구심을 품는다는 건. 두려움은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 당신의 주된 생각들을 어둡게 물들이고 인식을 변질시키며 결국에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다.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으로 바꾸고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감정이다. 라는 건데요. 자, 나폴레온 힐의 사상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패배가 최종적인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꿈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연료로 삼아 꿈을 끈질기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관점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생각의 관점, 어떻게 두려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잠식당하는가. 자,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 25년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성공한 미국 기업과 사상가를 인터뷰하고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가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들 모두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패배했거나 보통에 머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교육과 인맥, 돈과 같은 개인적인 이점이 아니었대요. 역경을 끈기 있게 헤쳐나가고 명확한 목표를 한결같이 추구하느냐가 그 차이를 가르는 관건이었대요. 결국은 한 가지 핵심 요소,
즉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즉 생각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나폴레온 힐 고유의 성공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 또 얘기했는데요. 뭐 그런 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헨리 포드, 라디오의 아버지 리 디포리스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천재성과 엄청난 운을 타고난 사람들로 존경받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요, 천재성이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보다는 모두가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위대한 인물들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불리한 조건들과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냈던 긍정적인 신념은 보지 못한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취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했던 역경과 정확하게 비례함을 기억하라. 성취는 헤쳐나가야 했던 역경과 비례합니다. 자, 성공한 높은 지위의 사람은 신념이라는 길을 선택했고, 낮은 지위의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길을 선택했다. 그죠? 교육과 경험, 개인적 기술은 2차적인 문제다. 그 이후에. 즉,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나아갔느냐, 헤쳐나가는 길을 나아갔느냐, 두려움에 잠식을 당했느냐 라는 차이가 성취,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갈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쓴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쓴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에 그 흐름을 따라서 나폴레온 힐에 관련해서 제가 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자, 성공 철학의 대가, 부와 성공에 관해 얘기한 나폴레온 힐. 긍정적이고 끈기 있고 신념 있고 확신이 있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한결같은 꾸준함이 있고 이를 통해 성취와 비례하는 역경을 헤쳐나가고,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이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이다 라고 제가 오늘 나폴레온 힐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어느 정도 말을 인용해 가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온전치 못한 삶을 산다 얘기했어요. 온전치 못한 삶.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삶이란, 온전치 못하다는 말은 손상되고 불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손상되고 불완전한 삶을 살다 가고 싶지 않으면, 즉 온전한 삶을 살다 가고 싶으면 두려움은 필수입니다. 극복을 해야 하는. 자,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그렇지 못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죽을 때 후회를 하게 되고 불완전한 삶을 살다 가게 되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자, 여러분 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비트겐슈타인이 그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산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두려움이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부와 성공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 길이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하고, 그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은 극복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긍정학원 1.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2. 매일 독서 긍정학원을 통해 책 쓰고 강연하는 실력을 키운다. 무엇보다 마음을 더듬는다. 3.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영어 강의하는 삶을 준비한다. 그러기 위한 실력을 쌓는다. 내년 연말 전에 이거보다 먼저 그 유튜브 SNS, 인스타, 기타, 블로그 등을 통해 영어 강의, 교재, 자료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생산해 내므로써 내년 연말 전에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이러한 나에 대한 그 자료가 약간이라도 나올 수 있게 만든다. 블로그만 개설해도 나오겠네요. 블로그가 조금 약간 이름을 타면. 그리고 네 번째, 매일 재활을 통해 강한 무릎, 강한 다리를 만든다. 5. 매일 적어도 한 가지는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러한 하루가 쌓여서 나는 발전한다. 6.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오전 시간을 값지게 활용한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